동기별결의 프로그램은 점재표 분석, 오늘 단회사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요청이 있어서 신성 TC라는 토목건설 기계 하부 중량체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간략한 회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신성 TC는 토목건설 기계 부품, 철도 차량 그리고 특수 차량의 부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 1982년 4월에 설립이 되었고 2000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살펴보면 진성 CH 및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의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자산 총액이 제법 큰 회사들입니다. 자, 그럼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면 윤우석 회장 외에 특수관계인이 36.1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부 주행체 부품, 그리고 디스크 커터, 그리고 연료전지 부품, 이 세 가지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하부 주행체는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하부 중주행체 부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 그리고 스프로켓, 아이들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롤러류 등을 포함한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국내 고객들을 보면 투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볼보그룹 코리아, 그리고 현대중공업 등 굴지 회사들이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 법인들도 캐터필라의 자회사들, 그리고 투산인프라코어, 히타치, 스미토모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점점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밥캣, 그리고 디얼, 히타치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트라고 해서 주로 TBM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해서 터널을 굴착을 할 때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공삼이 TBM 업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강릉건설, 동아지질, 아주지오텍 등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부품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드라이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회사는 몇 년 전부터 투산 퓨어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두 가지 부품, 프레시오 플레이트라는 것과 그리고 매니폴더라는 것을 투산 퓨어셀에 납품을 하고 있고, 연료전지 시장은 글로벌 국내 시장이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서 향후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투산 퓨어셀과 거래를 하고 있고, 점점 해마다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진입니다. 자, 그럼 회사의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이 합계인데요. 건설 중장비 부품류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연료전지 부품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TBM 부품 같은 경우는 크게 비중을 차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장비 부품이 올해 3분기 합산으로 94.5%, 그리고 연료전지 쪽이 5.5%로 아직은 회사의 매출 중에 미미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해마다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3분기까지도 작년 온기 매출을 거의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수출과 내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이 17%, 그리고 내수가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회사를 다 합쳐서 지역별 발생 정보를 보면 북미가 31.5%, 그리고 일본이 15.8%, 그리고 국내 12.4%, 아시아 5.2%, 유럽 4.7%, 그리고 중국 쪽이 좀 큰 28.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과 이쪽의 지역별 매출이 다른 이유는 연계된 송송회사의 매출이 대부분 현지에서 판매됨에 따라 내수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지역별 발생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회사의 10년간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매출액인데요. 보시면 꾸준히 큰 변화가 없다가 2017년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특히 중국 쪽에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2019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줄어들는 상황이고, 올해 2분기, 3분기는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2018년 말에 분기 90억까지 갔다가 이번 3분기 때는 43억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중국의 경기, 그리고 미국의 건설 경기 등의 영향을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 그쪽에 전방 회사들의 납품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셨겠지만 2017년, 18년, 19년 상반기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에 많이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19년 3분기 이후로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한 30%, 40% 정도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말한 여러가지 연료전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출이 아직은 회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매출이 좀 더 늘어나야 회사가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익성 지표인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그리고 NPM, ROE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면 GPM, 그러니까 매출액 총이익률이 15.9% 올 3분기에, 그런데 결국은 15%와 2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판관 비율도 큰 변동이 없이, 판관 비율이 녹색인데요, 큰 변동이 없이 10%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M 빼기 그리고 판관 비율이 OPM이기 때문에 OPM도 큰 폭의 변동이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떨어지면서 판관 비율의 비중이 올라가고 OPM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2017년 이후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2019년 상반기까지 매출이 늘어났지만 매출액 총이익률이 그렇게 늘지 않았고, 그리고 OPM도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변동비가 올해 3분기까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분석해보면 변동비의 비중이 82.9%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변동비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고정비가 높은 회사들은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고정비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익률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 진성 TC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몇 가지 지표들이 큰 변화가 없이 OPM도 거의 5%에서 10% 사이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 원가율은 GPM도 15%에서 2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출이 떨어지면서 판관비율이 늘어나서 OPM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ROE는 뒤쪽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ROE를 매출 순이익률 그리고 총자손익률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해서 보는 듀폰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ROE가 파란색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다시 매출과 이익에 따라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를 반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ROE 세 가지 분해를 해서 볼 수 있는 부채비율이 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회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채비율이 상당히 늘어났다가 점점 더 수준을, 그리고 유무상 정자를 해서 또 회사의 자금으로 부채를 갖고 하면서 부채비율이 한때 700%를 넘어섰다가 현재 19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부채비율이 떨어져서 ROE도 큰 폭으로는 이제 나타나지 않고, 매출이 많이 늘음에 따라서 ROE가 한 20%까지 넘어갔다 최근 들어서 다시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 전체 규모가 떨어지면서 9.6%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회사가 ROE 평균적으로 한 6년 이상의 기간이 ROE가 한 13%, 14% 정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 이익률은 조금씩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폭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출액 순이익률이고, 부채비율이 떨어져서 과거보다는 ROE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워낙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총자손해율이 150%에서 100% 정도까지 떨어지는 50%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 많이 ROE가 떨어졌는데, 결국은 ROE가 주주 자본에 쌓이는 속도인데, 이것이 늘어나려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률도 늘어나야 되지만 변동비가 큰 폭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연료전지 부품의 매출이 어떻게 늘어나고 이 이익이 또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입니다. 자,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곡이 있었고요. 자산 전체가 컸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러나 부채를 갚으면서 이 자산 총계에 변화가 생겼고, 자본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ROE가 변동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한 12, 13% 이상의 ROE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쌓이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회사는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시기가 조금씩 있어서 부채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이 생길 때마다 부채를 갚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엔 PBR, PER 그리고 PFCR입니다. PFCR은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주가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PBR을 전체로 보시면 앞에 자본이 크지 않았을 때 주가 수준이 높아서 PBR이 4.9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1 이하로 형성되다가 다시 최근에 늘어나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1.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PER도 어느 정도 플러스를 계속 보이고 있고, 이것은 이익이 안정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올라서 16.9지만 어느 정도 정당화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연료전지 부품의 매출이 꾸준히 좀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PFCR은 이 정도면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안정적인 PFCR을 보이는 이유는 현금 흐름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의 지수, 재고자산의 지수인데요.
회사가 매출이 아무리 좋게 늘어나고 하더라도 매출 채권 회전수가 증가한다거나 재고자산이 증가를 하면 회사에 좋지 않은 신호로 적용될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매출 채권 회전수가 2018년 이후로 오히려 매출이 줄었을 때 잘 관리해서 81일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수도 57일에서 69일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재고 금액은 현재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한때 매출 채권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금 흐름표를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매출 채권 회전일수와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보이는 것은 제조회사로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영업 현금 흐름인데, 영업 현금 흐름들이 플러스를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한때 좀 좋지 않다가 아까 말씀드린 매출 채권이 증가를 해서 회전수가 늘어났을 때 결국은 차입금을 회사가 빌려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한 몇 분기 있었다가 다시 최근에는 영업 현금이 잘 들어오면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차입금을 갚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캐펙스 유무형자산 투자인데, 유무형자산 투자가 2018년 2분기 3분기 때 좀 늘어났다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은 또 설비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각보다 설비 투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는 이 회사의 하는 업종에 비해서는 크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금 흐름이, 영업 현금 흐름이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의 현금 흐름표를 나타낸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을 때 회사가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선수금을 좀 당겨와서 회사가 현금을 잘 운용을 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무인자산 투자가 2018년에 좀 이루어졌다 다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전체적으로 보시면 회사 시가총액이 2327억인데 11월 4일 기준으로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도 보면 거의 현금성 자산에 다 가지고 있고 따로 투자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투자가 거의 없는 회사이고, 그래서 이 회사는 자금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회사가 필요할 때 그 현금을 동원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회사이고, 그러나 투산그룹과의 오랜 인연으로 투산 퓨얼셀에 연료전지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출이 어떻게 증가를 하고 진행이 되는가를 한번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재 추세로는 이 연료전지 부품에 납품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때 회사의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익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진성 TEC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